계속된 시장의 조정이 끝이 나고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느 때보다 그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건 2024년 미국 대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체크해 보려고 해요. 현재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유권자를 향한 대선 후보들의 구애 경쟁이 가속화하는 양상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그는 암호화폐 기업,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미국은 이 분야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아울러 그는 민주당 후보로 재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꼬집어 비난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삐뚤어진 조 바이든은 느리고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한다며 저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이후 미국 암호화폐 업계를 꾸준히 괴롭혀 왔었죠. 미 증권거래위원회를 이끄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과 활발하게 소송을 진행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 거물 정치인들도 암호화폐 업계에 비우호적인 법안들을 발의했었어요. 그러나 최근 트럼프 후보에 비해 미국 대선 지지율이 나오지 않자 정반대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지난 21일에는 공화당이 주도했던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하원에서 큰 반대 없이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 주체를 SEC에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상당히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백악관은 아예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죠. 더불어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를 부분 승인 처리한 것도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내용인데, ETF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미국 유권자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3월 기준 암호화폐 보유자 대선 지지도 조사를 보면 48%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지만 현 대통령인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39%에 그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두 후보는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경쟁을 벌이지는 않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글로벌 리더 지위로 올려놓겠다는 대략적인 의사를 밝힌 셈이고,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초까지 양당 후보가 어떤 산업 진흥 정책을 밝힐지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 오니 이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현재 시장 상승의 핵심이 되는 ETF에 대해 체크해보려 해요. 현재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예비 승인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자금 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5월 24일 기준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총 2억 5,194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열흘 연속 유입된 금액으로 같은 날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에는 각각 1억 8,200만 달러와 4,400만 달러가 유입되었죠. 반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는 같은 날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 이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진 것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결과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낙관론을 불어넣었는데,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생태계의 일부 토큰이 월요일부터 인상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현물 이더리움 ETF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하지 않았으며 S1 서류에 대한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공식적으로 출시되려면 몇 주에서 최대 5개월까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낙관적이긴 하거든요. ETF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현물 비트코인 ETF 자산의 10에서 15%를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현물 암호화폐 ETF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고, 데이터에 따르면 5월
4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홍콩의 현물 비트코인 ETF는 이틀 연속 거래량이 없기도 했어요. 반면 이더리움 ETF는 5월 22일에 62.82더의 유입을 기록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홍콩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확인이 됐거든요. 이는 미국의 잠재적 발행자들이 서류 제출해서 스테이킹을 삭제했기 때문에 특히 흥미로운데, 스테이킹 보상을 포함하면 홍콩의 현물 이더리움 ETF는 투자자에게 추가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어쨌든 최근 SEC가 여러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가 암호화폐의 기관 채택을 촉진할 수 있어 이제 더 많은 기관이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암호화폐 자본을 배분할 것이 기대되는 상태이기에 현재 정치적인 흐름과 시장 상승의 핵심인 ETF의 흐름 모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 기분 좋게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현재 리플의 핵심이 되는 소송에 관련한 움직임을 살펴볼 건데, 일단 최근 소송을 정리해보면 SEC는 XRP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으로 시장의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태이죠. 만약 미국 항소법원이 XRP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판결을 뒤집는다면 SEC는 집행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기반을 갖게 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에 대한 판결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리플 말고도 소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소식인데, 현재 투자자들은 중간 항소를 위한 코인베이스 동의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법원에 MTD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SEC를 상대로 코인베이스가 승리하면 XRP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는 SEC의 계획이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XRP ETF 가능성 역시도 다시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현물 ETF 시장에 대한 게시물을 다시 공유하기도 했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2025년에 XRP ETF가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멘트를 전하기도 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리플 소송은 몇 달 내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사이에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도 같이 지켜봐야 하는데, 어쨌든 두 소송 모두 소송 상황과 더불어 미국 정치 세력들의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SEC 입장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만약 소송이 승소한다면 리플의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과 더불어 ETF 출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어요. 따라서 투자자분들과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계속해서 이 같은 그림을 그려오셨겠지만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